페르시아 제국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영화에 나오는 그리스랑 싸우던 강한 적 딱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요, 그건 정말 거대한 이야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초강대국 중 하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 이들은 어떻게 인류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제국을 만들고 그걸 무려 2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만든 놀라운 통치 시스템, 그러니까 훗날 수많은 제국들이 따라하게 되는 바로 그 청사진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일단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좀 보시죠. 550만 제곱킬로미터. 이게 다리우스 대왕 시절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까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현대 유럽연합보다도 더 넓은 땅에 수십 개의 다른 민족과 문화를 다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정말이지 전례가 없는 규모였죠. 바로 이게 페르시아 황제들이 마주했던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황제라고 생각해보세요. 칼과 창으로 정복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고 말도 다르고 믿는 신도 다른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건 무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바로 시스템의 문제였던 겁니다. 과연 페르시아는 이 도전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케루스 대왕부터 시작된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은요, 그냥 싸움만 잘하는 정복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거대한 규모가 낳은 이전에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치 기술을 발명해야만 했던 위대한 혁신가들이었어요. 자, 그들의 첫 번째 발명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제국을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사트라피라고 불리는 지방 분권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거대한 영토를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각 주에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 사트라프를 보내서 통치를 맡긴 거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다음 설계에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페르시아 시스템의 천재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트라프는 행정 총책임자였지만 그 지역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 그리고 모든 공식 문서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서기관은 사트라프가 아니라 중앙정부, 즉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고대판 견제와 균형 장치였던 겁니다. 한 지역의 행정, 군사, 정부 책임자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서 누구 한 명이 힘을 키워서 딴 마음을 품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한 정치적 발명품 아니었나요? 여기에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의 직속 정보 요원, 왕의 눈과 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국 곳곳을 암행어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사트라프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세금은 제대로 걷는지, 백성들 사이에 불만은 없는지 같은 정보들을 싹 모아서 황제에게 다이렉트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자율성을 주면서도 제국의 핵심 정보망만큼은 중앙에서 아주 단단히 쥐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정교한 정치 구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요, 제국 서쪽 끝에서 내린 명령이 동쪽 끝 인도 국경까지 전달되는데 몇 달이 걸린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페르시아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의 살아있는 몸처럼 묶어준 물리적인 연결망, 바로 인프라였습니다.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국의 수도 수사에서 무려 2,500km나 떨어진 사르디스까지 말을 탄 전령이 소식을 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단 15일. 비결은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따라서 약 25km마다 설치된 역참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친 말과 기수는 곧바로 신선한 말과 새로운 기수로 교체됐죠. 말 그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달리는 릴레이 경주였던 거예요. 이 시스템, 앙가리움은 고대의 인터넷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보의 속도가 곧 권력이었으니까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감탄하면서 남긴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정말 대단하다는 식의 찬사가 아니에요. 제국의 통치가 눈이나 비 같은 자연재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다는 강력한 증언인 셈이죠. 나중에 이 문구가 미국 우정국의 비공식 모토가 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페르시아의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했던 발명품은 어쩌면 잘 닦인 도로도 정교한 정치 시스템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건 바로 관용을 통치의 핵심 도구로 사용한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간 아이디어였어요. 그들은 칼과 창보다 더 강력한 힘, 일종의 소프트 파워를 발견했던 겁니다. 이건 절대 감상적인 온정주의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주 냉철하고 실용적인 국가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정복자들은 점령한 땅의 신전을 부수고 자기네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페르시아는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이 각자 믿던 신과 고유한 문화를 지킬 수 있게 해주면 제국에 대한 저항심 대신 충성심을 갖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이목록을 한번 보세요. 황실의 공식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부터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오래된 신들, 그리고 유대교까지 정말 다양하죠. 페르시아는 제국을 하나의 색으로 억지로 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지역의 고유한 색깔과 믿음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대한 모자이크를 만들었죠. 이 엄청난 다양성 속에서 관용은 선택이 아니라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겁니다. 이 관용 정책의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키루스 대왕과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우리 편, 즉 충성스러운 동맹 세력을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던 거죠. 물론 영원한 제국은 없죠. 위대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영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도 그들이 만든 통치의 청사진만큼은 인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제국의 진정한 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증명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330년 마케도니아에서 온 젊은 군주 알렉산더 대왕의 거침없는 진격 앞에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몇 년에 걸친 큰 전쟁 끝에 위대한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죠. 바로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통치 시스템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그는 이 정교한 사트라피 제도, 효율적인 도로망과 행정체계를 파괴하기는커녕 거의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신의 새로운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정복자가 자기가 무너뜨린 제국의 시스템을 계승한 거죠. 이야말로 페르시아가 만든 청사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페르시아가 후대에 남긴 위대한 아케메네스 청사진입니다. 첫째, 권력을 나누되 중앙에서 감시하는 절묘한 조화, 사트라피 시스템. 둘째, 제국의 핏줄 역할을 했던 도로와 통신망. 그리고 셋째, 다양성을 분열이 아닌 힘으로 바꾼 관용의 통치술. 이 세 가지는 이후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대제국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 청사진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훗날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프로베스 제도와 총독 파견, 군단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그 광대한 도로망, 그리고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는 방식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모델의 아주 뚜렷한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페르시아가 서구 문명의 뿌리라고 불리는 로마에게 제국은 이렇게 경영하는 거야 라는 설명서를 써준 셈이죠. 2500년 전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 시스템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수많은 시스템들,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나 인터넷 아니면 인공지능 같은 이런 기술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미래 세대의 청사진이 될까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미래를 질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